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눈에 띄게 상황이 커져버린 민주당의 내부 갈등입니다. 일단 가장 근래에 있었던 일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의 그 당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헌법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당헌 80조에 기소되면 당직 정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어긴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걸 어기니까 일단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당원을 어긴 당대표라는 인식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계파들 내부적으로 세력들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공정하지 않구나.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와버렸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비이재명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딱히 비이재명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계에서도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재명계로 분류되던 인사들도 지금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를 빌어서 비슷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차라리 결단을 내렸더라면, 차라리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진 않을 텐데, 자, 어쨌거나 그동안엔 물밑에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수면 위로 그 불만의 그 갈등의 목소리가 올라온 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서울훈 의원이 이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결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큰 결단을 내려다오 했는데 서울훈 의원은 이재명이 그걸 오케이 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부결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결단을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당의 원로, 당의 형님의 말도 안 지키는 지금 당대표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당 내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욕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을 비상식적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권력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비이재명계 혹은 반이재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 출신의 의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자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불만의 얘기들을 하죠. 결단을 내리지 않고 당원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 내부 갈등이 심하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을 하죠. 조응천 의원이 속해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입니다. 뭐 김종민 의원도 있고 여러 이제 의원들이 있어서 비명계 조직으로 대표적인 조직이고 꼽히는데 여기에 지금 소속해 있는 게 이제 조응천 의원이죠. 아마도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 비명계 의원들의 이 조직에서 임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이 조응천 의원이 보통은 이런 인터뷰들이 생기면 김종민 의원이 많이 하던데 지금은 조응천 의원이 그 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 내부 조직이 사실 민주당의 길뿐만은 아니겠죠. 각각의 세력으로 뭐 이낙연계의 조직들도 있을 테고 그런 세력들이 각각에서 이제 목소리를 불만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응천 의원은 그 당헌에 대한 얘기를 지금은 당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뭐 부결보다는 가결을 해서 한번 심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계속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혐의들이 내가 보기에는 단순한 그 정치 탄압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조응천 의원은 아예 지금 어떤 생각인 것 같냐면 이재명을 이제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을 좀 세우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지금 생각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몰아세우는 거는 다음 대안, 플랜 B가 있다는 걸로밖에, 그렇게밖에 안 읽혀요. 그 플랜 B가 이미 어떤 조직에서, 민주당이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졌고, 플랜 B라 하면 이제는 뭐 당대표를 새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민주당이 비대위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는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끌어내리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퇴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플랜 B가 이미 작동이 됐고 다음 타자, 다음 비대위원장, 이 사람 지금 찾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비대위원장 아니면 비대위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은 거는 타자를 아직 못 골랐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보통 이제 이런 다음 타자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 물망이 올라서 그 사람이랑 협의 기간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게,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연말 정도로 봐야 공천하고 뭐 심사하고 해서 4월 선거 준비할 거 아니에요. 6월에서 이 8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결정이 하나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은 이제 안 돼라는 게 분위기가 너무 많이 탔어.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선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리 진행 중이고 뭔가 지금 나온 게 없지만 일단 이 인식이 그렇게 잡혀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와야 돼.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자기 소명을 하든지 해야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짐작이 가겠지만 일단은 내려오고 다음 타자로 이미지 쇄신을 해야 선거 준비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6개월, 길게 봐서 6개월 봤으면 6월이죠. 6월 정도면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는 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 감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도 후보군이다, 저런 사람도 후보군이다 나오잖아요. 그건 이미 접촉이 끝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한창 접촉하고 있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바쁜 시기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민주당이 뜻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민주당 이거는 당론으로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없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재명 뭐 정치 탄압 얘기 말고는 별게 없어요. 그런 분위기들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 뭐 정치 탄압하고 뭐 피켓 들고 하는 것들도 이제 반 이재명계는 아니고 이재명 지금 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몇몇만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고 있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만나고 있고 물색하고 있는 중간, 그리고 이재명의 위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이재명의 주변 인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딱 오늘 그게 나왔어요. 뉴스가 대변인부터 교체하죠. 대변인. 이 대변인은 이재명의 입입니다. 입인데 그냥 입이 아니라 이 스피커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를 포장해서 잘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명과 큰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걸 먼저 바꾸는 거예요. 입을 먼저. 그럼 이건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근데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좀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못하긴 했죠. 맨날 그 위신 떨어지는 얘기나 하고 너무 아주 가벼운 가십거리 얘기를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의 이미지나 위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가장 먼저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 이재명의 위신을 이제 권력에서 그 위신을 좀 깎아내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참모들도 하나 둘 이제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최고위원도 누구 임선숙 최고위원, 또 문진석 전략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사의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들이 더 이재명과 더 친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가장 친한 사람은 이재명이 처음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이고
그 다음부터는 2선, 3선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재명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둘씩 이제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팔다리 자르고 나면 마지막에 이재명 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요런 기간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뭐 누가 새로 인선이 누가 되고 사람이 누가 바뀌고 뭐 이런 얘기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손발이 잘려 나가고 그 다음번에 크게 이제 이재명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갈등이라든지 더 이상 이제 당대표로서의 뭐 우리가 모실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아마 6월 그리고 8월까지 비대위는 구성될 것 같다. 요게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이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흐름이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에 대한 반 이재명계의 반란이 본격화됐고 그 결과물로 가장 중요한 인사들이 제거될 것이다. 오늘의 한 줄 평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